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네, 이번 편이 이제 마지막 시리즈 편입니다. 지난 강의들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내준 관심과 질문에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지난 이제 7가지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메타에서 광고 운영 전략들 업종별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신 후에 그다음에 제가 바로 전 시간에는 Q&A까지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제 업종별 그리고 Q&A 내용들 총합해서 메타에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운영하면 좋은지 광고 운영 전략에 대한 최종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캠페인 유형을 어떻게 분리하고 어떤 성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자, 캠페인 분리 운영 방법.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예산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업종은 구매가 일어나야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이 메타라는 광고 자체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DB 업종 같은 경우도 DB가 들어온 후에 실문의가 발생을 해야 계속해서 광고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상황이 조금 초기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메타에 많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신 분들은 전환 캠페인, 캠페인 명은 정확하게 판매 캠페인이나 이제 잠재고객 캠페인 등을 통해 최종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캠페인 위주로 운영. 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예산 상황이 좀 적은 분들이 이상한 글을 보고 오셔서 트래픽 캠페인은 전환 캠페인을 돌리기 전에 모수를 쌓기 위해 무조건 돌려야 된다 라는 이런 좀 근거 없는 말들보다는 실제로 이 인사이트를 통해 어떤 결과값이 나왔는지, 이 어떤 캠페인을 돌려서 어떤 목표를 가졌고 어떤 결과값이 나왔는지 이런 글들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충분히 의심하고 검증하신 다음에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는 예산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판매 캠페인이나 잠재고객 캠페인처럼 최종적인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캠페인 위주로 운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트래픽 캠페인 왜 운영해야 되냐, 왜 운영해야 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왜라는 것은 이제 목표가 되겠죠. 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수를 쌓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10만 원의 예산을 쓴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돈을 많이 쓰는 업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루에 10만 원으로 이 전체 인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포괄된 타겟층을 형성해서 트래픽 캠페인 돌리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홈페이지로 유입해서 그냥 모수를 쌓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모수를 쌓으려고 하시면 특정한 모수를 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수가 그 모집단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판매 캠페인을 돌릴 건데 우리 제품은 남녀 20대에서 40대지만 가장 구매력이 좋다고 분석했을 후에요. 분석대는 30대 여성을 위주로 광고를 돌려보고 싶어. 근데 이게 메타에서 우리 브랜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고하는 이 제품에 대한 매력도가 이 타겟층에게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고 싶어 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으시면 전체 모수에서 그 표본의 매력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 트래픽을 운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데이터를 얻고자 하느냐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트래픽 캠페인을 돌렸을 때 이 모수를 확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돌리는데 특정한 변수 통제랑 특정한 이제 기준점을 잡지 않고 그냥 돌리면, 그래서 이 모수가 왜 쌓였고 어떤 액션을 했고 이 성과가 좋은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테스트를 할 건지 명확한 기준점을 잡고 기타 변수들, 뭐 예산이나 뭐 시간이나 아니면은 기타 타겟팅, 카피라이팅 이런 것들 다 통일을 해놓고 그 기준점만을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A와 B 중에 A가 더 잘 나왔다. 그러면 저는 실제로 전환 캠페인을 돌릴 때 A 소재로 돌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래픽 캠페인을 활용하셔야 해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실험을 위한 명확한
기준 정의와 변수 통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 모수를 쌓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광고를 하고자 하는 표본을 정의하기 위한 모수 쌓는 느낌으로 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은 정말 필요한 캠페인이지만, 만약에 이 좀 예산적인 상황이나 아니면은 좀 기타 이제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전환 캠페인 위주로 돌려야 되는데 트래픽 캠페인 꼭 돌려야 하나 싶으실 때는 안 돌려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트래픽 캠페인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이게 왜냐면 저한테 문의 들어오시는 분들 10분 중에 8분은 트래픽 캠페인을 돌리고 계시고, 그 중에 8분 중에 7분은 왜 돌리는지 몰라요. 그냥 어디 영상 보니까 돌리라 했다. 그 전환 캠페인 돌리기 전에 모수 써야 되잖아요. 제가 왜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세요. 그런 식으로 돌리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많이 안 돌리시는 인지도 캠페인. 자, 인지도 캠페인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 인지도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저희의 브랜드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려서 인식시킨다라는 목표를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인지도 캠페인을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결과값이 트래픽 캠페인이나 기타 뭐 판매 캠페인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결과적인 이제 비율 CTR이나 CBR, 로아스 같은 이제 비율 지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지도 캠페인이 인지도를 쌓기 위해 돌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성과를 분석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면, 일단 인지도 캠페인은 장점이 낮은 CPM. 네,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가 특정한 타겟을 위해, 그리고 특정한 액션을 유도하기 위해 이 캠페인을 집행해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광고들과 경쟁해서 이렇게 성과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다회 노출 혹은 넓은 도달, 이 두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광고 노출 자체를 목표로 해주기 때문에 CPM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CTR이나 CVR이나 로아스가 모두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낮은 CPM으로 무엇을 활용할 수 있냐? 제가 위에서 정확한 목표에 대한 정의나 실험을 위한 기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아요. 일단은 소재 테스트 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소재 테스트 하기 좋음. 왜냐면 소재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각자의 연령, 성별, 페르소나, 뭐 이런 니즈 이런 거에 따라서 원하는 소재, 그리고 눈길이 가는 소재, 후킹을 당하는 소재들이 다르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가 있고 안 좋아하는 소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CPM으로 광고를 띄웠을 때 뭐 CTR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1000회, 10,000회가 노출됐을 때 그래서 몇 번 더 클릭이 되었는가를 비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낮은 CPM으로 이제 그 클릭을 유도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소재에 대한 아니면 소재 안에 소구에 대한 그런 니즈는 파악하기 쉽겠죠? 어떻게? 낮은 비용으로. 그래서 소재 테스트 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적으로 그냥 간단한 인구 통계 타겟팅 테스트 하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한 노출 지면 테스트 하기 좋습니다. 네. 자, 왜 간단한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게 노출 자체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데이터 값이 만약에 제가 2차, 3차, 4차, 5차까지 실험을 했다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5개 실험이 항상 일정한 흐름을 가져가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뭐 1차, 2차에는 뭐 예를 들어 A 타겟이 좋았는데 3차, 4차에는 말도 안 되게 B 타겟이 좋고 5차 했을 때는 또 A 타겟이 말도 안 되게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간단한이라고 표현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플로우는 볼 수 있겠죠. GA 저희가 사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간단한 소재나 인구 통계나 노출 지면 테스트, 이런 타겟팅 테스트를 하기에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광고 자체도, 이 인지도 캠페인 유형 자체도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는 이 판매 캠페인 혹은 잠재고 캠페인이 되겠고요. 트래픽 캠페인은 이렇게 명확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유나 그리고 기준점이나 이런 게 정해지면 필요한 트래픽 캠페인,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낮은 CPM으로 무언가 특정한 이 테스트를 진행하기에는 좋은 인수 캠페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또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계정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 질문이 와요. 성과 목표 그래서 어떤 걸로 잡아야 하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제가 최종 전환 값을 성과 목표로 잡되 이 역퍼널로 그 머신 러닝이 활성화되도록 수정 필요. 성과 목표를 한번 잡으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구매를 성과 목표로 잡은 광고 세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돌려도 예산이나 아니면은 브랜드 규모나 아니면은 뭐 제품의 질, 제품의 경쟁 우위 등으로 인해 머신러닝 비활성화가 계속된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비활성화가 되고 구매가 일주일에 막 5건, 6건밖에 안 일어나는 것을 또 머신러닝 수정하고 이러는 것보다 자, 보통은 구매 다음 자, 화살표로 할게요. 결제 시작, 장바구니, 컨텐츠 조회, 페이지 뷰 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매는 보통 뭐 구매가 5건이라 하면은 결시 시작이 한 15건 될 거고 장바구니가 한 5, 60건 정도 될 거고 컨텐츠 조회는 또 한 300개 정도, 뭐 페이지 뷰는 뭐 1000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 두 개에서 이제 그 충분한 결과값이 안 나왔다. 구매 결제 시작에서 충분한 결과값 안 나왔다. 그러면 장바구니 했을 때 머신러닝이 활성화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그러면 이 광고 자체는 구매하는 사람보다 장바구니를 추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머신러닝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치만 구매가 안 일어나서 머신러닝이 비활성화되고 다시 머신러닝을 가동시키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보다 차라리 장바구니에 추가했다는 것은 저희 제품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확인했을 때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프로모션, 뭐 제품의 성분 이런 것에 대한 니즈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추가를 했겠죠. 그래서 역퍼널로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퍼널로 잡고 자, 그 다음 판매 캠페인에서 또 그러면 저희가 맞춤, 유사, 상세 타겟팅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네, 이거는 일단 메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도 한데 저도 요즘에 어드밴티지를 활용하는 게 성과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이거는 뭐 이 어드밴티지를 활용하는 것도 마케터의 능력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AI의 연산이 사람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맞춤 타겟 테스트 어떻게 하고 유사 타겟 테스트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 뭐 어드밴티지에 맡기는 게 성과 향상에는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한 계정 10개 중에 6, 7개는 어드밴티지가 좋은 것 같아요. 단 왜 좋은지는 알 수 없음. 따라서 제가 위에서 이제 기준점 잡고 변수 통제해야 된다고 한 것처럼 이 타겟팅도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변수 통제하여 운영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맞춤 타겟이라고 해볼게요. 리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뭐 구매 리타겟팅, 장바구니 리타겟팅 이런 게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외하고 콘텐츠 조회나 페이지 뷰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페이지 뷰가 찍혔다는 건 어쨌든 광고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다른 뭐 오가닉 영역에서든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나가는 비율이 유독 많은 시기나 유독 많은 제품이나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들어왔다는 게 이제 뭐 0에서 1초 이탈 같은 무효 클릭 이외에는 무언가를 원하니까 이 홈페이지에서 내가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나 제품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세션도 짧고 체류 시간도 짧아요. 그러면은 왜 짧지라는 것에 대한 이 인사이트를 내야겠죠. 분석을 하고. 그랬을 때 보통은 이제 상세 페이지 상단에 후킹성 멘트나 이런 게 떨어지고 뭐 예시 사진만 줄줄이 있어서 흥미를 잃어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 들어갔는데 이제 예를 들어 광고의 쿠폰이 총합 90% 할인인데
들어가 보니까 10% 쿠폰이 9개예요. 근데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써요. 이런 광고도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너무 과한 후킹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페이지뷰를 찍고 구매하지 않은 이탈 유저들에게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해서 너네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너네가 원하는 내용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광고에서 띄워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대가 높은데 프로모션을 잘 안 해요. 그랬을 때 똑같이 뭐 페이지 뷰가 찍혔고 장바구니에만 추가하고 나간 유저들한테, 아니면은 뭐 구매를 안 하고 나간 유저들한테 우리 너네가 들어와봐서 알겠지만 비싼데 프로모션 이번에 대박 20%, 30%, 50% 이런 식으로 크게 때린다. 단 2주 동안. 그러니까 얼른 들어와봐라 라는 내용을 사용했을 때 그 리타겟팅이 효과가 좋은지,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은 홈페이지 이지 내 특정 트랙 데이터를 남긴 유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CRM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이 타겟팅 기준을 명확하게 잡았죠. 이탈한 유저 페이지뷰를 찍고 구매하지 않고 이탈한 유저, 그리고 나머지 변수는 통제한 채 소재에 대한 니즈, 그리고 뭐 이 할인율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겠죠. 이렇게 CRM 할 수 있습니다. 또 유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요. 자, 유사 타겟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유사 타겟을 걸 때 퍼센트 값 그리고 추산치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1%가 나 10%가 나? 라고 하실 텐데, 저희가 유사 타겟을 사용하는 그 맞춤 타겟, 기준이 되는 맞춤 타겟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수가 뭐 장바구니나 뭐 컨텐츠 조회 같은 거는 뭐 10만 이상이 넘어갈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최대한 줄여야 돼요. 1%, 2% 이렇게. 근데 저희가 구매 유사로 걸었는데 한 1000명, 2000명이에요. 그러면 10%까지 늘려도 되겠죠. 그랬을 때 추산치가 보통 한 125명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세팅을 해보고 이 결과값에 따라서 점점 타겟을 줄여나가는 유사 타겟 수정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도 똑같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자, 구매한 유저에게, 그러니까 구매한 유저 맞춤 타겟을 사용하는 이제 유저 타겟이라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며칠 이내 그리고 퍼센트 값 정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맞춤 타겟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동안 할인을 했고 지금 12월에 맞춤 타겟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는 당연히 평소보다 트래픽이 뭐 많게는 10배 이상도 뛰죠. 그 트래픽을 가지고 30일로만 정해서 할 거냐, 아니면 이전에 일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유사 타겟을 걸기 위해 뭐 90일이나 이렇게 그 이용을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도 퍼센트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맞춤 타겟 규모에 따라 퍼센트 값 조절.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좁은 타겟에게 노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드밴티지를 활용하는 거에 성과가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왜 좋은데라는 인사이트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어드밴티지를 활용은 하되 좀 타겟팅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잡고 변수를 통제하는 실험을 통해서 맞춤, 유사, 그리고 상세 타겟팅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타겟팅 말씀드리고, 자, 노출 지면 또 중요하죠. 노출 판매 캠페인에서 노출 지면 어디 설정해야 할까요? 특히 어드밴티지가 가장 효율이 좋나요? 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일단은 처음 집행하시거나 아니면은 소재 제작 가능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 메인 노출 지면에만 노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이제 뭐 인스타, 피드, 스토리, 릴스, 탐색 등이 있겠죠. 왜냐면 일단 처음 집행할 때는 당연히 예산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노출 지면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소재 제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노출 지면마다 소재가 노출되는 방식이나 카피가 어떻게 뜨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리소스를 투자하시는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노출 지면에만 노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여기에서의 성과를 확인하신 다음에 노출 지면을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왜 제가 여기를 메인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제 광고주 중에 브랜드 인지도가 이제 그 업종에서 국내 2, 3등 왔다 갔다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연매출도 한 500억 정도 되고 이제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어디어스 네트워크 그 뭐 메시지 스토리 약간 이런 우측 칼럼 이런 지면에서도 전환이 많이 나요. 한 달에 뭐 한 4, 500만 원씩은 전환 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는 모든 지면을 노출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과가 안 좋은 노출 지면들은 빼서 따로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분리 세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소재가 이 한 화면에 가득 차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보는 시간 자체가 좀 적은 그리고 이 따로 제작하는데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지면을 굳이 노출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처음 집행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소수의 메인 지면들만 노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효율이 좋다면은 이 광고 세트에서 그 노출 지면 추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광고 세트를 추가해서 또 테스트하고 또 여기 좋으면 또 추가해서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서에 플랫폼 노출 지면을 누르면 노출 지면별 데이터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서 데이터를 확인하시면서 노출 지면 삭제 올 분리 확장 세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랑 친해지셔야 돼요. 막 제가 지금 이제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좀 소액이신 분들은 보고서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세요. 그리고 보고서를 달라고 하시는데 보고 읽을 줄을 모르세요. 근데 정말 한 2, 3일만 투자하면 웬만한 광고에 있는 그 보고서는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서를 달라고 하시고 제가 거기에 코멘트를 이 보고서 탭들마다 남겨드려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제가 이 광고를 맡을 수가 없고 왜냐면 이제 또 다른 마케터 분들이랑 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다른 회사랑 또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마케터에만 의지하면은 만약에 나중에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이나 대행사와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대표님한테 남는 게 없어요.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보는 방법, 읽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 다 조금씩 공부를 하셔서 보시는 게 좋고 그랬을 때 이런 노출 지면에 대한 내용들도 보고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것이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판매 캠페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트래픽 캠페인 말씀드릴게요. 트래픽 캠페인은 제가 위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특정한 목표에 대한 기준, 통제하는 변수, 실험하고자 하는 수치 등을 정하고 트래픽 캠페인을 진행해야겠죠. 이게 정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것을 테스트하면 좋나요? 라고 했을 때 인지도 캠페인이랑 조금 비슷해요. 자, 트래픽 캠페인의 성과 목표가 랜딩 페이지 조회수 극대화와 링크 클릭 수 극대화 두 개가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 랜딩 페이지 조회가 찍히려고 하면은 광고를 클릭해야겠죠. 그리고 링크 클릭이 극대화되려면 또 광고를 클릭해야겠죠. 그러니까 광고를 클릭하는 거, 이 성과 목표들은 모두 광고를 클릭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유입이 된 후 특정 트래픽을 할게요. 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클릭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따라서 소재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가장 좋은 캠페인이라고 먼저 적을게요. 왜냐면 클릭은 이 상세 페이지를 보고 클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소재가 예쁘냐에 따라 클릭하는 그 클릭률이 크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소재 테스트하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광고 자체만을 보면서 이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라고 하실 때는 소재 테스트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타겟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로 타겟 테스트 하기도 용이. 왜냐면 타겟을 제가 뭐 남자 타겟, 여자 타겟하고 소재를 똑같은 걸 사용했다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그 특정 성별을 소거하는 타겟이 아니라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속옷이라고 했을 때 남자가 클릭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소구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좋아하구나. 또 다른 소재를 남성, 여성 나눠서 테스트해봐요. 여성이 좋아요. 그러면 이 소구는 여성이 좋아하구나. 이런 식으로 특정 타겟이 클릭을 하기 좋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연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을 이제 뭐 설정하면 좋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상세 타겟팅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각각 타겟팅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시보드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이고 만약에 GA4 사용이 가능해서 홈페이지 내 데이터를 좀 디테일하게 파악 가능하다면 어떤 상세 페이지가 매력도와 구매도가 매력도에 다 있겠죠. 체류 시간, 스크롤 뎁스, 뭐 구매, 장바구니 등등등. 네, 매력도가 높은지 파악. 네, 자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러 개를 상세 페이지를 놓고 각각 광고를 통해 랜딩 시켜서만 들어올 수 있게 설정을 해놔요. 비공개로. 그랬을 때 A 상세 페이지는 예를 들어 감성 마케팅이고 B 상세 페이지는 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이제 후킹 페이지이고 그런 경우에 유저가 우리 브랜드 그리고 우리 제품에 대한 어떤 니즈가 더 강한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거는 GA4 따라서 이제 좀 추적하는 게 좀 용이하고 그래서 상세 페이지가 매력도가 높은지 파악할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또 어떤 패키징이 매력도가 높은지 파악 이런 맥락이에요. 예를 들어 패키징은 3개에 3만원으로 파느냐 5개 5만원으로 파느냐 그랬을 때 물론 5개 5만원이 똑같은 구매 건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로아스가 훨씬 많이 나오겠죠. 대신 3개에 3만원이 그 유저들이 구매하는 그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CVR이나 장바구니 추가 후 구매까지 가는 비율이나 이런 게 높다. 라고 하면 3만원에 3개 파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패키징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핵심제에 대한 이제 부가제의 매력도 파악. 예를 들어 선매품 중에서 제가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할게요. 제가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본체에 마우스를 이렇게 사은품으로 주는 거랑 키보드를 사은품으로 주는 거랑 두 개의 가격이 똑같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니즈가 강한지.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로 예시를 들어 좀 이상하긴 한데 보통 컴퓨터는 묶음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헬스 용품 중에 스트랩을 판매를 한다고 해봐요. 이제 좀 유명한 그립이라서 그 그립이 막 20만 원이래요. 근데 여기에 그 뭐 예를 들어 아미노산 조그만 거 10,000원짜리를 사은품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그 보틀 10,000원짜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좀 부가적인 제품들을 이제 묶어서 판매를 하거나 묶었을 때 할인을 할 때 어떤 걸 묶는 게 유저들이 더 큰 소구를 느끼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기 좋죠. 이게 단점이 어떤 거냐면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경우 이탈률이 큰 브랜드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한 이제 뭐 주방용품 뭐 향수 디퓨저 이런 거 파는 업체인데 패키징이 굉장히 많아요. 단품 구매하는 것보다 패키징으로 구매하는 그 수가 훨씬 적었어요. 훨씬. 왜냐면 이 똑같은 제품을 대입해보면은 그게 달라요. 그 이제 구성은 다른데 그 가격이 달라요. 구성은 같은데 가격은 단품 구매하는 게 당연히 높겠죠. 그거를 상세 페이지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놓고 바로 가기 링크도 달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제 시작까지 간다거나 아니면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의 높은 체류 시간에 대비해서 구매가 적어요. 왜냐?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묶었을 때 C 제품은 필요가 없는데 B만 갖고 싶어. 근데 A만 고를 수가 없어. A, B, C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단품으로 구매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키징이나 핵심제와 부가제에 대한 매력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트래픽 캠페인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 소재에 대한 내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소재. 자, 어떤 소재 유형이 가장 좋나요? 자, 이건 바로 답변 드리면 모릅니다. 항상 달라요. 제가 똑같은 상품을 예를 들어 3월 1일에 슬라이드형 소재랑 그다음에 그냥 단일 이미지 노키가 돌렸어요. 슬라이드가 좋았어. 그 다음 주에
그냥 이 세팅, 그러니까 돼 있던 거 중단하고 똑같이 세팅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단일 이미지가 잘 나와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어떤 소재 유형이 좋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는 모릅니다 라는 답변밖에 못 들어요. 대신 보통 제가 이 업종 진행했을 때 이 정도 인사이트가 나왔다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압도적으로 효율이 좋은 거는 컬렉션 형태이고, 영상 플러스 슬라이드 이미지 형태, 여기에 가로 영상, 이게 어느 업체를 하든 CTR이나 뭐 로아스는 조금 왔다 갔다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CTR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컬렉션을 이제 선택해서 양식을 만들 때 수동으로 양식을 제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동영상을 해서 가로 형태, 그리고 그 밑에 슬라이드 이미지 해서 이미지를 깐다거나, 아니면은 카탈로그가 잘 정리되신 분들은 제품 세트 이 정도 간단하게 막 헤더나 막 중간에 문구나 이런 거 삽입 안 하시는 게 훨씬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왜냐? 거기에서 표현하고 싶은 건 저희가 소재 단위에서 표현하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효율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자, 단일 이미지일 때는 한눈에 내용이 들어오게, 예를 들어서 할인율 몇 퍼센트 빡, 아니면은 원래 5만 원인데 할인해서 만 원 딱, 이런 거, 1+1 빡, 이런 완전 후킹,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았고, 슬라이드 형태일 때는 가벼운 후킹 플러스 예시, 그래야 홈페이지로 유입됩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을 슬라이드에 다 담아버리면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그 유입률 자체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후킹과 예시 간단하게,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뭐 이러하니까 홈페이지 들어와라, 혜택 받고 싶으면 들어와라, 이런 좀 가벼운 후킹이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저는 많이 초기에 세팅을 하는 편이고, 오늘 단이 많이 나오네요. 데이터를 확인하여 수정하는 주기를 짧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맹신하고 세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컬렉션 형태가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컬렉션 형태만 15개 세팅을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CPM이 높고 CTR은 조금 낮은 것 같아. 그랬을 때 단일 이미지를 세팅해보니까 로아스가 너무 잘 나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소재 유형이나 소재 내용이나 뭐 소재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서 수정하는 주기는 짧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소재에서 어드밴티지 소재 최적화, 이게 정확히 맞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드밴티지 소재 최적화에서 뭐 여기에 이미지 필터, 그리고 뭐 시각적 보정, 음악,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또 막 그 관련성 높은 댓글, 아무튼 뭐 이게 등등등 해서 9개, 단일 이미지였을 때는 9개로 기억하고 있어요. 나오잖아요. 그거 다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무조건 이거 3개만, 위에 빨간 화 3개만 하는 것을 무조건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 소재 최적화가 어떤 식으로 최적화가 되는지 보시면은 아마 놀라실 거예요. 자, 이미지 필터는 말 그대로 이 그 밝기나 해상도를 조정해 주는 거고, 시각적 보정은 이 휴대폰마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확대 축소를 해주는 거고, 음악은 말 그대로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 음악도 이제 직접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보통 그냥 좀 이 소재 무드에 맞는 거 2개 정도 선택을 하는 편인데, 그냥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긴 해요. 그래서 이게 3가지만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자, 관련성 높은 댓글을 올려놓으면 이 관련성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상한 댓글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시즌을 안 타는 소재고 효율이 너무 좋아서 한 3년 동안 계속 운영 중인 소재가 있는데, 조회수도 막 1000만이 넘어가요. 근데 그 소재에 관련성 높은 댓글에 이상한 게 끌어와지더라고요. 댓글이 막 100개 넘게가 달리는데. 그래서 저 관련성 높은 댓글도 안 좋고, 막 그 이외에 막 어떤 필터, 막 어떤 템플릿 조정 막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굉장히 감성 있고 무드 있는 소재를 올려놨는데 템플릿이 바뀌어서 이 네모지기 소재가 있잖아요. 그게 밑으로 살짝 내려가고 원래 있던 위에
뭐 센 노란색 막 보라색 딱 뜨면서 이 제목이 떠요. 뭐 신발, 바지 이런 식으로. 너무 놀랐어요. 그거 처음에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소재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그거를 온전하게 유저들한테 보여줄 거면 딱 저 3개만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들은 알아서 떠요.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스토리 노출 지면에 더 알아보기 같은 거 밑에 이제 대문짝만하게 뜨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그런 게 저는 보여주고 싶은 무드가 있고 이제 저는 주로 정방향을 스토리에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제 그 세로 형태 이미지 사용했을 때 맨 밑에도 활용을 하고 싶은데 더 알아보기가 엄청 크게 떠버리니까 거기를 활용 아예 못하기도 하고 나는 좀 예쁘고 좀 감성 있는 느낌을 주고 싶은데 더 알아보기 대문짝만하게 뜨니까 그 감성이 파괴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동화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 어드밴티지 소재 최적화에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AI가 자동으로 판단해서 템플릿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끄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추적. 자, 소재에 딸려있는 전환 추적. 자, 그 대시보드에 이 전환이 뜨는 거를 이거 막 어떤 거냐라고 여쭤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재 맨 밑에 내려보시면 추적하는 그게 있잖아요. 이 선택하는 거 그 픽셀 값 기준으로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뭐 앱을 연동해놨다든지 아니면은 샵을 운영한다든지 하면 그 뭐 웹사이트 구매, 모바일 앱 구매 뭐 그런 식으로 있을 때 그 안에서의 전환값이 뜨죠. 근데 보통은 이제 웹사이트로 구매가 많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전환값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 소재에 있는 전환 추적 부분에 설정한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 이 광고 소재를 통해 발생한 전환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 전환 추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번으로 해놨네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메타 광고 운영 전략에 대해서 캠페인, 뭐 소재, 노출 지면 이런 부분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실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제 수십 개의 계정 그리고 브랜드들을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좀 수천 가지 인사이트를 내보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건데 뭐 예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브랜드 하나만 운영해보신 분들은 좀 보편적인 인사이트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만약에 여기서 또 내 브랜드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될까라는 추가적인 문의 사항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컨설팅이랑 대행 문의 맡겨주시면은 이제 이 계정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한 명확한 인사이트 한번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정기 교육은 오늘 이제 최종본으로 마지막이 되겠고 다음에는 또 이제 브랜드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드리고 업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다른 광고 매체들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강의 관련된 문의가 오시는데 강의도 저희가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면 온오프라인 모두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서 아래 편하신 방법으로 이제 컨설팅 그리고 광고 대행 뭐 강의 이런 문의들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